이 1조 원 순매도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외국인들이 1조 원이나 순매도를 했네 또는 1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네. 상당히 긴장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뭘까 이런 걱정도 했지만 이 시간을 함께 하셨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서동구가 왜 1조 원의 매도가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지를 아마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뭐 당연히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 순매도했던 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오면서 아이고 이거 뭐 금리나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면 그런 어떠한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미치는 금융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말 시장 우리가 쉬는 동안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개장 초부터 4천억 정도의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고 당연히 그 흐름들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3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은 급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를 건드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거 장중에 1,380원까지도 가겠구나라는 차원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면은요. 바로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 6월물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이 만기의 변동성을 초래하는 거고 또 만기 물량들을 청산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변동성 그리고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는데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이를 앞둔 시장의 교란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 또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움직임이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바로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1조 원이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결제가 만약에 급증을 했다면 우리 시장을 하락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미결제는요. 36,000 계약이나 급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월물을 거래를 하려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하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9월물로 롤오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6월 만기에 청산해야 될 사람들은 청산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1조 원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시장의 오전장만 해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됐지만 이렇게 청산되는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출회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세력들은 저점에서 꾸준하게 변동성을 이용하여 저가에서 매수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지고 지주 자체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7, 8월에 단기 조정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7, 8월까지 우리가 뭐 볼 것도 없죠. 이번 주만 잘 넘어가면 오히려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6월물과 관련된 청산 그리고 또 제한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2,550에서부터 2,750, 좁게 보니까 2,650에서부터 2,750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든 방향은 잡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자체는 이미 적응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이렇게 1조 원이나 매도 때렸는데 2,700 이하로 이탈됐다가 쭉 들어올리면서 마감이 돼 주었다라는 거. 시초가를 회복돼 주면서 양봉으로 마감돼 주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종목별로도요. 상당히 발빠르게 섹터별로도 순환 흐름이 오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뭐 어차피 6월 달 금리 인하 없고 7월 달도 없다. 9월 달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9월에 안 하면 최소한도 11월에는 하겠다. 뭐 점도표가 나와서 과거에는 연초에만 해도 여러분들 뭐 5차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준과 파월 의장한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니까 좀 기다려. 이러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한다.
시기가 문제다.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기술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도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임이 연출이 됐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2차 전지 쪽들도 돌아서 주는 모습들이 나왔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전력 관련주라든가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보였던 원전 관련주들도 돌아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연출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보다는 이제 테마별 장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이야기도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시장이 과열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2%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신고가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엮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SK하이닉스는 20만 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바로 16만 원 안착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림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세를 가지고 보는 이 그림입니다만 삼성전자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8만 원 넘어간 이후에 크게 연출이 됐고 횡보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 1조 원의 선물 매도 속에서 삼성전자를 항상 공략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73,5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2%의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견조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것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다이아의 이런 위치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3,500원을 저점으로 기술적 반등이 빨갛게 시그널이 나오면서 1차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조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턴하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짝꿍댕이, 빨간 시그널이 한번 다시 출현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지난번에 한화그룹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잠깐 흔들렸지만 오히려 이격을 좁히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거나 밀리면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술적 급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는 자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매도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신규 진입을 할 거냐 또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 없겠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영향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당히 우리가 주식 분할이죠. 미국은 사실 액면가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주식 1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는데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웬만한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1,200불에서 이제 딱 주식 분할이 들어가죠. 그럼 120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뭐 목표가가 물론 뭐 1,500불 그러니까 150불까지 단숨에 갈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120불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불 이상만 유지가 돼준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종목들도 크게 변동성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되는 거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또 바로 발열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글라스 기판 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SKC가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점이 연출돼 주었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우리가 HBM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다시 움직여주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YC 같은 종목도 이렇게 횡보 조정 이후에 순간적으로 급락했지만 되반등을 주고 나서는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하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 나가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밀리더라도 엔비디아의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애플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후광 효과를 우리가 조금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C나 YC 같은 유리기판 같은 종목들의 중요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이제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나 원전, 전력 기기 같은 종목들 단순히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이 아직 안 됐죠. 지난번 구간에서 급등을 했다가 바로 영일만 석유 가스 개발과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 또 의외로 한전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바로 뭐 한전에서 인도네시아 전력 설비와 관련된 40조 규모의 MOU 체결했다는 소식, 한전이 2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죠.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 아주 재미난 모습을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아침에 실전 매매 방송을 합니다. 10시까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전산업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요 9,500원, 600원이 잘 지지가 돼주는 이러한 모습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말이죠. 9,55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단기간에 조정이 연출이 됐었지만 이런 재료까지 나오면서 상한가로 들어가고 다른 여타 원전주들을 또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일부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전력 설비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들어가는 가벼운 종목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대장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는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한 종목들은 새로운 시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주도했던 전력 설비 쪽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